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여러분들의 바른 인생을 만들어줄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도덕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떤 단원을 공부하느냐,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단원을 공부를 합니다. 이 단원은요, 첫 번째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일단 첫 번째로요. 자, 그리고 편안한 삶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누구나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점만 갖고 왔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정보통신 중독이라든가, 그리고 사생활 침해, 그리고 저작권 문제, 또한 사이버 폭력 문제 등 이런 많은 범죄들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도덕 문제가 생겨났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삶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우리 가상세계라는 공간, 이 가상세계라는 공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죠. 근데 현실 세계만큼 또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상 공간입니다. 인터넷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인터넷 공간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페이스북 친구들 확인을 한다던가 라는 그런 생활들을 충분히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이 인터넷 공간, 즉 사이버 공간인데요, 이 사이버 공간은요, 우리의 현실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서로 따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활 영역은 현실을 넘어서 인터넷상의 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가를 보내죠. 남는 시간을 보내죠. 시간을 때우기도 하잖아요. 웹툰도 보고. 자, 그러면 이 공간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의 첫 번째 특성, 노제약이라고 나왔는데 제약이 없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제약이 없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약이 뭡니까? 제약이 뭐예요? 제약이란 건 뭐야? 후속하는 거야. 조건을 붙여서 내용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아놓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노제약이란 말은 뭐야? 제약이 없다라는 말은 한계가 없다라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는 이제 한계가 없긴 없는데 또 완전히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계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왜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거의 없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 자, 이걸 보면은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공간이라고 했죠. 자, 네트워크, 인터넷에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는 것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기만 한다면, 실시간으로 뭐든지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건 실시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풍덕동에 있는 나의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 없고 전화가 없고 이런 정보화 사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남들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거리를 줄여야 돼.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풍덕동에 있는 나의 집에서 오천동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면 돼요.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화상 전화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인프라, 이런 뭐랄까요?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면 내가 풍덕동에 사는 내가 오촌동에 사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 직접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서로 접속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시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공간의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덕분에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뭐야?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실시간으로 연락이 된다. 이거는 뭘 또 의미하느냐? 바로 빠르게 어떤 정보들을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 요거를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개방성입니다. 자, 개방성은 뭐냐? 열려 있다는 건데 아까 설명했죠.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별, 지위, 나이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또 뭐야? 댓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터넷 댓글을 달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존댓말 써요? 서로 존댓말 하죠? 뭐 한 명이 뭐 반말을 하고 나 나이 많아, 난 반말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일단은 존댓말이 기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이트나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들도 있는데 그런 곳은 좀 보통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커뮤니티라면 자, 평등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 제약이 없어. 막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막 못할 말도 있고 그리고 막 표현이 조금 막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의 사이버 공간의 특성, 익명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그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으면 한없이 좋고 안 좋으면 한없이 안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익명이라는 게 뭡니까? 익명. 자, 한자어인데요. 자, 익자라는 말은 숨기다라는 거고요. 명자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숨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정체를 숨기고 대신 어떤 이름을 씁니다. 자, 대신 쓰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죠? 여러분들 아이디를 쓰고요. 그리고 예전 뭐 아바타, 게임에서의 나의 캐릭터들 아바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소통을 할 때 다른 유저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캐릭터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이디로 댓글 채팅을 하고요. 그쵸? 자, 이게 익명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존재는 컴퓨터 바깥에 있고 컴퓨터 안에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여러분들의 아바타, 여러분들의 캐릭터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직접 마주볼 필요도 없죠. 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뭐만 보니까 화면 속에 있는 게임 캐릭터만 보니까요. 그렇죠? 마주 보면서 소통을 안 합니다. 자,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디를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글을 쓰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어떤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잖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직접 마주보면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요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자, 이거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이 뭐 깡패인지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만 가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막 덩치 큰 깡패가 막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직접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캐릭터, 아이디로 만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뭐 이런 사회나 정치나 이런 걸 풍자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요 익명성이 유리하겠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과격한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네, 좋은 면도 있어요. 자, 근데 과연 이 익명성이 좋기만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성 댓글. 이 악성 댓글이 익명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물론 IP를 추적해서 잡을 수는 있죠. 근데 IP를 추적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자, 악플러들 대부분이요. 막상 자기가 악플을 단 연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플러들 대부분이 일반인들이에요. 뭐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회사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공격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익명성의 폐해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바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쁜 면도 다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특성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사회를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요. 자, 근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과해지면 반드시 도덕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리고 악플들 봐보세요. 악플들. 그 악플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기도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도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죠. 근데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을 할 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할 때 도덕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요, 여러분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은 뭐고 그리고 도덕적 원칙은 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